저는 혈액종양내과 의사입니다. 제가 보는 질환들은 혈액암인데 혈액암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다발골수종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병원 혈액종양내과 변자민입니다. 다발골수종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는 형질세포암이라고도 부르게 되는데, 형질세포라는 것이 M단백이라고 해서 못생긴 단백질을 만드는 세포라고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세포가 정상적으로 분화를 소실해서 조절되지 않은 형질세포의 증식을 일으키고,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다발골수종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증상으로는 가장 대표적으로 빈혈이 있다거나 아니면 고칼슘 혈증이 있다거나 아니면 단백질 수치가 많이 올라간다거나 뼈에 병변이 생긴다거나 등의 증상이 있을 수가 있겠고, 또는 여러 가지 이제 M단백이라고 해서 방금도 말씀드렸던 못생긴 단백질이 많아짐으로 해서 피가 끈적끈적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증상이 빚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빈혈이 있어서 검사를 하다가 발견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단백 수치가 높다고 해서 검사를 하다가 발견이 된다거나 신장에 문제가 있어서 혹은 단백뇨가 나와서 검사를 하다가 진단이 되는 경우가 많겠습니다. 다만 이제 진단을 위해서는 골수 조직 검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의심을 해도 골수 조직 검사를 해야 되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이 M단백을 만드는 형질세포가 골수에 몇 프로가 있냐에 따라서 우리가 치료를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하기 때문에가 첫 번째이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다발골수종이 맞다고 하면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위험도에 따라서 치료를 조금 다르게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보를 얻기 위해서라도 골수 검사는 반드시 필요한 검사입니다.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M단백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이 M단백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어떤 종류냐에 따라서 예후에 조금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M단백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되겠고, M단백은 소변과 피에서 나오기 때문에 각각 검사를 하게 됩니다. 또한 여러 가지 이제 추가 검사를 하게 되는데, 다른 장기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피검사와 골수검사 외에도 전반적으로 펫CT를 찍는다거나 아니면 CT, MRI 등을 찍어서 뼈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말씀드렸던 거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다발골수종이라는 걸 의심을 하게 되고, 다발골수종이 의심이 될 때 어떤 검사를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치료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 텐데요. 환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그럼 비가 몇 기입니까? 입니다. 다만 혈액암이라는 것은 피에 아니면 조혈기관에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혈액이 우리 몸에서 안 가는 데가 없어서 사실은 기라는 게 성립이 하지가 않습니다. 처음부터 다 퍼져서 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기라고 이름을 붙이기는 하지만 정확한 병기보다는 위험도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겠고, 위험도 같은 경우에는 ISS 또는 RISS 병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1기부터 3기까지가 있겠고, ISS 같은 경우에는 1기는 중환 생존율이 62개월이라고 생각을 하고 3기 같은 경우에는 한 30개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RISS라는 것은 ISS에다가 유전자 검사를 더해서 조금 더 세분화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위험도 구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는데, 1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래 산다고 생각을 하고 3기 같은 경우에는 중환 생존율이 43개월이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골수 검사와 그 다음에 뼈 검사, 여러 가지 피 검사, 그 다음에 소변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 기를 결정을 하게 되고, 이 기에 따라서 위험도를 나누게 되고 위험도에 따라서 치료를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다발골수종의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다발골수종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나이가 든 환자분들에서 많이 나타나는 병입니다. 평균 유발 연령이 60대 중반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나이가 많다고 해서 치료를 포기하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다발골수종 치료를 할 때는 3단계로 나눠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항암이라는 거를 해서 M단백을 최대한 떨어뜨리는 과정이 있고요. 두 번째 단계 같은 경우에는 자가절모세포 이식이라고 해서 M단백을 100% 떨어뜨리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세 번째 단계는 유지요법이라고 해서 2년 동안 재발하지 말라고 약을 먹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다만 정석적으로 이렇게 3단계로 나눠서 치료를 할 수 있는 분들은
70세 미만의 환자분들입니다. 조혈모세포 이식이 70세까지 보험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70세가 넘는다고 해도 몸 상태가 좋다, 그리고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을 의향이 있다라고 하면은 담당하시는 교수님과 상의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관해 유도 요법으로 사용을 하는 것은, 아니면 이제 항암으로 사용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발 골수종, 즉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이제 다발성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 가지 약을 쓰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약들을 합쳐서 항암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사용하는 약들은 이미드라고 해서 임뮤노 모듈레이터리 드러그라고도 부르는데, 마이드라고 끝나는 탈리도마이드, 레날리도마이드, 포말리도마이드 이런 종류의 약들이 한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프로테아솜 이니비터라고 부르는 볼테조밉, 카피조밉, 익사조밉 이런 약들이 있습니다. 두 개의 약에다가 스테로이드를 더해서 3제로 치료를 하는 게 현재 치료의 근간입니다. 위험도가 높으신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면역치료제를 추가하는 방법이 있겠고, 면역치료제로는 다라투마비라는 약을 추가하게 되는데요. 즉 3제로 시작하는 분들이 있겠고 4제로 시작하는 분들이 있겠는데, 이것들은 본인의 병의 병기라던가 아니면 위험도라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 재반 상황을 고려해서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환자분께 좋은, 어떻게 생각하면 맞춤 치료로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을 듣고 결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효과가 모든 사람들이 보는 것은 사실인데 아직까지 완치가 되는 병은 아니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M단백이 떨어져서 잘 조절이 되면 그 치료를 안 하고 지낼 수 있는 기간이 있는 거고, 다시 M단백이 스물스물 문제를 일으킨다고 하면 새로운 치료를 해야 되는 병이라서 당뇨나 혈압처럼 다스리는 병이라고 지금은 생각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초치료를 열심히 했는데도 결국엔 많은 환자분들께서 M단백이 다시 올라가서 새로운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되는데, 이런 경우 매우 실망하시는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병이 원래 그런 거고, 요즘은 새로운 약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다발골수종에 대해서 우리가 언제든지 대처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원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발을 해서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또 하나 많이 얘기를 듣게 되는 게 임상시험입니다. 임상시험이라는 것은 1상, 2상, 3상으로 나눠지게 되고, 1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전성을 우리가 테스트를 하게 되고, 2상 같은 경우에는 효과를 테스트를 하게 되고, 3상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서 새로운 약이 얼마나 좋은지를 테스트를 하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외래나 아니면 진료실에서 임상시험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는 대부분의 경우 그 안정성과 효과성이 입증이 된 상태에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쓸 수 없는 약들을 새로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대상이 되면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임상시험으로 쓸 수 있는 약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즘 이제 가장 핫하다고 하는 면역 치료가 그 대부분이고요. 우리가 이제 다발골수종 세포가 있다고 하면은 걔가 발현을 하고 있는 표적이 여러 가지가 있고, 가장 대표적으로 뭐 BCMA라던가 GPRC5D, 그다음에 FcRH5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표적을 할 수 있는 면역 치료를 근간으로 하는 임상시험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내 돈을 주고 사용을 하려고 하면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새로운 약을 써서 더 효과를 좋게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발골수종 치료와 진단에 조금 더 많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병원 혈액종양내과 변자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